연애할 땐 세상 듬직했던 그 사람이 결혼만 하면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큰아들이 될까요? 이 질문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직접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와, 내가 속았구나. 결혼하더니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글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그 남자를 큰아들로 만든 건 바로 아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 처음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저희랑 같이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면 아마 시각 자체가 바뀔 만한 큰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안정감을 얻으려는 한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이 의도치 않게 어떻게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심리 분석입니다. 선의로 시작된 행동이 어떻게 부부를 엄마와 아들이라는 아주 위험한 역할극으로 몰아넣는지 그 과정을 냉정하게 해부하고 있죠. 엄마와 아들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남편의 학습된 무기력이 나오고 결국 그 끝에는 부부관계의 성적 긴장감이 사라지는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대체 어디라고 설명하나요? 글에 따르면요, 결혼 후에 여성이 관계의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해요. 주도권이요? 이제 이 가정은 내가 이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적과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에 나온 예시가 아주 와닿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했어요. 그걸 본 아내가 아니 헹굴 땐 세제 안 남게 이렇게 해야지 라면서 다시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갠 양말을 보면서 양말은 이렇게 뒤집어서 각 맞춰 개야 깔끔하지 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요. 와, 바로 알겠네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고 깔끔한 살림을 위한 선의의 조언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선의에서 시작했을 수 있죠. 제 주변에서도 남편이 못마땅해서 아내가 결국 다시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관계를 뒤트는 시작점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라는 행동, 그 이면에는 당신의 방식은 틀렸고 내 방식이 옳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지적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거의 모든 살림 영역에서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관계의 구도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재편성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동등한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상 수직적인 관계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 이게 결국 엄마와 아들이라는 역할로 굳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남편은 왜 이런 구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맞설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남성의 심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글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한대요. 포기요. 네,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계속 지적당하고 평가받으면 이게 엄청난 감정적 스트레스거든요. 어차피 내가 해봤자 당신 기준에 못 미칠 거고 결국 욕만 먹을 텐데 뭐하러 해?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속 편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나중엔 그냥 포기해버리는. 정확합니다.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게 관계에선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 그대로 무기력해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버리는 거죠. 아, 처음엔 아내를 도우려던 좋은 의도가 계속된 지적 앞에서 좌절감으로 바뀌고 결국엔 나는 이 집안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인 남성의 역할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아이의 역할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글의 표현이 정말 날카로운 게 이걸 남편의 완벽한 생존 전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냥 게을러진 것 아닌가요? 이게 왜 생존 전략이 되죠? 표면적으로는 게으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일단 몸이 편해지죠. 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이랑 그에 따른 책임을 아내한테 다 넘겨버렸으니까요. 이제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만약 결과가 잘못돼도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면 그만인 거죠. 와.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얻은 셈입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을 휘어잡고 관계의 권력을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고급 보모가 된 거네요. 그렇죠. 개인 비서가 된 거죠. 시키는 사람이 권력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책임을 떠안은 하인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관계의 아이러니죠. 통제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관리하면서 안정감을 얻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남편을 돌봐야 하는 더 큰 불안정을
떠안게 된 셈이죠. 그리고 이 엄마 아들 역할 놀이가 굳어지면서 관계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글이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부부 사이의 성적 매력과 긴장감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말 못해도 속으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저는 이 글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을 정도예요. 세상 어떤 남자도 자신의 엄마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어떤 여자도 자신이 돌봐야 할 아들에게서 남성성을 느끼지 못한다. 와...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죠. 듣고 보니 정말 피할 수 없는 결론처럼 들리네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고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는 존재한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도 똑같고요.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통제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를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 역할을 수행하는 순간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희미해지고 남편이 아들 역할을 받아들이는 순간 남성으로서의 매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무의식적으로 이성관계가 아닌 모자관계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겪는 섹스리스는 이런 역학관계의 필연적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주장입니다.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시작했던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인 성적 매력까지 파괴하는 정말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미 이 함정에 빠져버린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은 있는 걸까요? 다행히 글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 뭔가요? 바로 지금 당장 엄마 노릇을 그만둬라.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수년간 굳어진 역할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그걸 보는 아내는 속이 터질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잔소리를 멈춰라. 네? 둘째,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던 그 결과를 존중하고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만약 남편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아내가 수습해주지 말고 남편이 온전히 책임지게 만들어라. 마지막 조언이 정말 파격적이네요. 예를 들어 남편이 설거지를 엉망으로 해서 그릇에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그걸 다시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더러운 그릇을 쓰게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걸 보는 아내의 스트레스는 어떡하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로 그 심리적 허들을 넘어서야 한다고 이 글은 강조해요. 아내의 스트레스는 내 기준대로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릇이 좀 더러우면 어떤가요? 그걸로 건강에 큰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깨닫게 하라. 아, 내가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하니 이렇게 더러운 그릇을 써야 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한다는 거죠. 책임을 져봐야 비로소 어른이 되니까요. 남편을 다시 유능한 성인 파트너로 되돌리는 과정인 셈입니다. 결국 남편을 더 이상 가르쳐야 할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 그 방식 그대로를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라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남자를 무책임한 아틀로 만든 건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아내의 과도한 모성애적 지배욕이었다는 겁니다. 모성애적 지배욕이라. 그래서 완벽한 살림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대등한 남녀관계, 그 성적 긴장감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권력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죠.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결혼 후 큰아들이 되어버린 남편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이 실은 아내의 무의식적인 통제 욕구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아들 역할놀이가 결국엔 부부관계의 핵심인 성적 매력까지 파괴한다는 날카로운 분석까지 이어졌죠. 이 이야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어쩌면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살림, 완벽한 육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대등한 관계 그 자체이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동등한 성인으로 인정해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글은 철저히 아내가 남편을 아들로 만드는 과정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혹시 그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엄마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이나 신호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계속 아내에게 의견을 묻는다거나 사소한 일까지 아내에게 의존하는 행동들이 결국 아내를 엄마 역할로 밀어넣는 건 아닐까요? 관계는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역학의 진짜 시작점은 어디인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